코로나19를 계기로 이미 올해에만 3차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가 수해를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추경을 추진하면 6.25 전쟁 이후 최초로 4차 추경안이 편성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이 비난리에 안전하게 잘 지내겠습니까? 안전하게 잘 지내셨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면서. 예, 뭐 안전합니다. 예, 별일은 없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참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요? 이게 지금 사상 최장의 장마로 지금 뭐 산과 제방이 속절없이 무너졌고, 또 홍수로 잠긴 집과 논, 또 밭과 비닐하우스는 뭐 부지기수고, 이미 그 40명이 넘게 사망 또 실종이 됐고, 이재민도 7,600명이 넘게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열흘 넘게 이어진,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 이제 포함하면 더 많죠. 그렇죠.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1일 오후 9시 30분, 어제 밤 9시 30분 현재까지 사망자가 33명, 실종자는 9명, 부상자는 8명으로 집계됐고요. 예. 이재민은 7,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시설 피해도 2만 3천여 건으로 늘어났고요. 어제 밤 9시 30분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른 전국에 쏟아진 이 물폭탄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또 이제 충북 음성과 전남 담양에서 각각 실종됐던 60대 여성과 70대 남성, 안타깝게 어제 밤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 전날보다 실종자는 2명 줄고 사망자는 2명 늘었죠. 홍수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응급복구율은 현재 60%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이 갑작스러운 또 이렇게 물폭탄이 뭐니 해가지고 국민들만 더 힘들어지네요. 근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한 그 예비비 지출이나 그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그 4차 추경 예산안 쪽으로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추가 경정 예산 수립의 가장 큰 과제는 사실 정부 여당은, 그러니까 여당은 이제 어차피 표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이 어떻게 반대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같이 손잡고 4차 추경하자,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만큼 현재 민심이 흉흉하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그리고 4차 추경 편성 등 수해 대책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이 2조 원에서 4조 원 사이 4차 추경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59조까지 됐었으니까 확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 이 부분은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부담이 좀 될 거예요. 지금 뭐 또 부동산 정책 등으로 조금 또 민심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고, 또 이제 벌써 3차까지 추경을 했었고, 이번에 또 추경을 하게 됐을 때는 이게 국민들을 어떻게 또 설득을 할 건지,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다른 한편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4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국민들이라든지 언론에서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는 뭐하냐, 4차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을 집행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국가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장단점이 있고 동전의 앞뒷면 같기도 하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예전 1986년인가요? 예. 독일 뮌헨대 울리 백 교수가 예.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내놨어요. 예, 예. 책을 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뭐 사회적 재난이 있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되느냐?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피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라에 가는 서민들, 노동자들 예, 예. 가장 피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번 4차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위험 사회에서 그 나라의 가장 취약한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은 있지만 어쨌든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죠. 그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또 이제 여야가 연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씨름을 또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4대강 보호의 홍수 예방 효과를 검증하라. 이렇게 이제 또 지시를 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또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정치 쟁점화를 맨 처음 시킨 건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이고요. 예.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4대강 사업이 이후에 여러 번 감사를 통해서 잘못했다라 나왔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억울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2013년에 감사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2차례 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했었어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문재인 정부 2018년도에 감사까지 4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한 가지 사안을 4차례나 감사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정권이 바뀌면 감사 결과가 달라지고 시기별로 다 달라집니다. 그 감사원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같은 보수 정권 내에서도 이게 감사가 다 달라져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감사 2010년에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라는 이름이 실시됐는데 그때는 결과가 이상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딱 2012년 5월에서 9월에 실시해서 이명박 정부 말기죠.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직전 2013년 1월에 발표한 것은 한마디로 부실투성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도 2013년 7월에 했는데 이거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 감사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감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게 뭐냐면은 누락된 게 뭐냐면은 1차부터 3차까지 감사는 물론 4차 감사에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때 죽었던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이 있었던 이유 안 나왔어요. 그때 그 4대강 사업하면서 정말 22명인가요? 그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실수 탓으로만 돌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근본적 원인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좀 감사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논란이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홍수 피해 이 부분의 예방 효과를 검증하라고 하면서 다시 지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번 감사는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 감사원에서 나온 이야기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그 홍수 예방 편이 영원이라고 딱 분명히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동자들이 왜 죽었는지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여하튼 국가가 지금 그 재난 위기에 빠졌을 때는 이 정치권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좀 초당적인 힘을 좀 발휘를 해줘야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예. 이제 일단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4차 추경은 그렇게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또 가을에 또 코로나 이야기 나오면서 또 5차, 6차 추경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서 네. 최유한 평론가님과는 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5차 추경 안 됐으면 좋겠고 연결 안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